합성경 수업입니다. 5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오온과 오치온입니다. 오온과 오치온, 오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착된 상태,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내가 누굴까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 오치온이라는 것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현실 위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바로 오치온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 오온이 무엇입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의 무덕입니다. 요렇게 알고 가서는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색은, 수, 상, 행, 식은 각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쌓여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삶의 과정으로 있을 뿐인데 거기에 집착하는, 그것을 붙잡는 순간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중생이라는 이름의 내가 되어서 그러한 내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괴로운 삶을 살 거냐? 우리도 부처님의 의지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그 향상의 끝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일을 하려니까 그 출발 자리에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것으로 쌓여 있길래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까라는 부분을 경전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일의 필요성.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오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요번에 우리가 2번째로 개설한 홈페이지 수다.kr을 만드는 과정에 왜 이런 니까야 번역 불사의 터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오온에 대한 이해, 그 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안에 오온으로부터 출발해서 12연기로 연결되는 이 삶의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오해를 극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돌아가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니까야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을 새로이 번역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불교 신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 이런 부분까지를 오온, 오치온이라는 이 근본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느라고 이제 8주 동안 오온 이야기를 했는데 되도록 오늘 오온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진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온, 오늘 이제 교재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제목이 오온 또는 식과 명색의 시각적 이해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오온이라는 것이 색, 수, 상, 행,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색수상행식일까라는 것을 경전 두 가지가 정의를 해줬었죠. 먼저 집착의 양상경 22번 상류타 56번 경이었죠. 그 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 온이라는 무덕이라는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일까라고 쌓여 있는 것들의 현상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색 이러면 4대와 4대 조색, 수 이러면은 6가지, 그러니까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상 이러면 색에 대한 상 내지 법에 대한 상, 색성향미적 법에 대한 상, 행하면 색성향미적법에 대한 요거는 의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식도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식. 이래서 수상행식이라는 게 물질은 어차피 지수화풍 4대와 그 4대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걸로 설명이 되지만 수상행식 4가지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요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의 대응 측면에서 거기서 안이비설신의 감각 주관을 중심으로 기준에 두고 수는 6가지도 쌓여 있다. 상과 행은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감각 객관을 중심에 두고 6가지로 쌓여 있다. 식은 안이비설신의 감각 주관의 입장에서 안식 내지 의식 6가지가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집착의 양상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79번 경에서는 삼켜버림 경 이랬죠. 거기에서는 왜 색이라고 합니까? 색, 왜 색이었죠? 룩파티에서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부딪힌다 이렇게 보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기 때문에 수다. 락고 불고불락을 경험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나띠. 산자나띠 뭔가요? 함께 보는 일이었죠. 그동안에 이 산자나띠를 인식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래서 산자나띠. 누군가가 볼 때 그거를 나도 같이 봐! 라고 안경 쓰는 개념으로 함께 보는 일 그렇게 설명되고요. 행이라는 것은 형성작용이죠. 근데 이 형성작용에 제약이 있죠. 모든 형성작용이 아니라 상카타 마비 상카론티라고 해서 유위의 영역,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형성작용을 말했죠. 그래서 유위, 무위 이런 이야기 같이 나고요.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 이 식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게 있었죠. 식은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한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으면 그게 인식하다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이란 말을 상에다가 두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거죠. 정보부님 보고 정보부님이다. 이 정보부님은 박보부님이나 강보부님하고는 다른 두 거부님들과는 구분되는 분별되는 정보부님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요 일은 어쨌든 식의 몫인 거예요. 요 개념을 놓치면 식이라는 것이 그냥 대상을 아는 거 이렇게 정적인 상태의 어떤 것으로 머물러 버리죠. 그러나 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식은 대상을 아는 거로 생겨났지만 단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가운데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동적인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식이 인식하는 일을 한다. 대상을 이거다 저거다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한 거죠. 그래서 식이 위자나띠이고 상은 산자나띠.
식이 분별하는 일을 할 때 상이 함께한다. 식이라고 하는 눈이 세상을 볼 때 상이라고 하는 안경이 딱 와가지고 같이 봐. 이래서 뭐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안경에다가 파란색, 붉은색 색을 넣었었죠. 그래서 정보분임을 보면서 정보분임을 그대로 못 본 거죠. 안경이 파란색을 담고 있으면 정보분임을 어떻게 봐요? 파랑화된 정보분임을 보잖아. 이런 개념, 상과 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 명확히 했죠. 요 개념을 놓치면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출발을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색수상행까지는 뭐 그냥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식이라는 데서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하나 발견했죠. 자, 왜 식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위자나띠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삼켜버린 경에서 말하는 그 인식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경전을 하나 보았죠. 교리분담의 큰 경이 있었죠.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그래서 두 개의 경전이 어떤 차이를 보여줬나요? 22번 상류자의 79번 경, 삼켜버린 경에서는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분별해서 하느냐? 아무래도 인식하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쓴맛, 단맛, 신맛 뭐 이래 하면서 수상인식 모두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대응관계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맛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중에 미죠.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해서 하느냐라고 할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 중에 미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내 혀에 닿아 있는 이 맛이 쓴맛이요, 단맛이요, 신맛이요, 뭐 이렇게 그거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의미는 뭐죠? 육외입처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박보부님도 강보부님도 아니고 정보부님이요 라고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요것을 말해줬죠. 그런데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박보부님 이거 기억하셔요? 뭐로 나오죠? 여기서도 43번 경에서도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띠코 윈녀는 해가지고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인식합니까? 그래, 바로 그거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즐겁다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분별하고 괴로움을 분별하고 불고불락을 분별한다고. 요게 뭐예요? 요게 색수상행식 5온에서 말하는 수잖아. 그죠? 수, 느낌, 경험을 분별하거든. 나한테 지금 경험되고 있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다,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수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 대응관계로 집착의 양상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하고 식은 안이비설신의로
여섯 가지의 수, 여섯 가지의 식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상과 행은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상,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의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79번경을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인식을 한다. 그랬는데 맞지만일까요? 43번경에서는 각각에 대한 느낌. 이건 뭐죠? 색성향 미처법을 수는 안이비설신의로 하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감각해서 안에 의한 촉, 안촉생수 이렇게 되죠. 안으로 색을 감각하면 여기서 식이 생기고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촉이죠. 그래서 안촉이 생기고 여기서 생겨나는 느낌이 안촉생수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여간 그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앞에 네 가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식에 대해서만큼은 경전 두 개가 똑같이 인식한다라는 정의를 해주면서 인식하는 대상이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리가 요거를 주목한 거죠. 그래서 오온에 대한 공부 과정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길어진 거지 뭐. 아까 우리 요 개념 이해되죠? 우리가 이거 충분히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아니 왜 경전은 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라고 해놓고는 그거를 왜 두 개의 경전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교리적 충돌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영역의 공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교리적 충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혹시 우리 삶에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인식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돼요?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해서 감각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면 생겨난 식이 이어서 생겨나는 안촉생수를 여기서 다시 의자납지하는 그리고 여기에 상이 간섭하는 이런 관계를 보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식이 심으로 몸집을 부풀려가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보았었죠. 바로 교리적 충돌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 기준 안에서 위자나띠라고 하는 동일한 작용이 두 가지로 설명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이 표면의 영역에서도 한 번 있고 저 깊은 영역에서 또 한 번 있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는 경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자,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 중에 이제 홈페이지 숫다.kr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 이것도 뭐였었나요? 바로 이렇게 위자나띠가 두 번이기 때문에 이때에 상과 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거를 12연기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심행은 상수다. 이거를 그동안엔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이 인식하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때요?
틀렸다.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상카가 형성작용으로 바로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온을 상세하게 공부하는 일이 이런 점에서 정말로 성과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온 중에 식이 두 군데 자리에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인식이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보았고, 그 다음에 8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 오온이 여기에 이제 집착이 더해지면 오치온인 나다 이래 되는 거죠. 오치온은 유신이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의 중생의 삶. 요게 이제 정의가 됐죠. 그런데 지난 8주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온을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또 그만큼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한 것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지. 정보분이 우리가 이 오온, 오치온 얘기를 하면서 이 오치온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치온, 유신 이게 나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여기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생겨난 식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행위하는 놈이요.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될 때도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이 그냥 오치온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쌓여 있는 것들, 그것이 모여 있는 게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사실은 정적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동적인 산다라고 하는 활동의 측면에서 삶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나를 설명하면 사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보완해주는 개념이 뭐가 나타나죠? 그 바로 앞에 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봤었죠. 오치온이라는 색수상행식 요거에다가 오치온이라는 건 어쨌든 이게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잖아요.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서 이게 나라고 하는 몸통을 만들었어. 근데 삶이라는 건 어쨌든 몸통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잖아. 어떤 액션? 그렇죠.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더하기 액션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액션이 구체적으로 경전을 말해주죠. 촉이라는 것과 자의라는 것 두 가지를 말해주죠. 그러면 결국 나는 누구냐라는 말을 하면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물로의 오치온 이렇게 나라고 하는 몸통이 생겨나가지고는 이게 자의하고 촉하는
두 가지 액션을 하는 것으로 이게 나요 라고 온전히 설명이 된다. 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요.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라면 이제 촉과 자극이라는 액션이 더해진 이 더해진 것으로의 온전한 나를 표현해줘야 되겠죠. 온전한 나는 어떻게 표현되죠? 요걸 뭐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죠? 서로 조건되는 것이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돼. 이 얘기는 뭐예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 근데 뭐 그냥 개념적으로 마음이 있어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죠? 라고 말하면 마음은 명색이라는 곳에 조건 지어져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색 없이 식 혼자 있을 수 없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디가니카야 15번 대인형경에서는 역으로 명색이라는 그것도 식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명색이라고 하는 이것도 개념적으로 명색은 이런 거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존재 상황을 말하자면 명색이라는 이게 자기 혼자 서 있질 못하는 거야. 식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줘야지. 요 관계를 말하는 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식이라는 것은 오온의 식이죠. 색이라는 거 오온의 색이죠. 명이 뭐죠? 이 명이 수성사. 그렇죠. 12연기의 분석경에서 부처님은 정의해 주잖아. 이것이 수, 상, 네. 그렇죠. 이래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떼어놓고는 의미가 없는 거야.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 6가지가 쌓여 있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식 자체만을 가지고 어떤 존재 상황으로 설명하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식이라는 것은 지 혼자 있지 못하는 거야. 반드시 명색이라고 하는 곳에 조건 지어져 있어. 명색이 함께 있어줘야 식은 존재 상태를 말할 수가 있다고. 명색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식과 명색은 표현은 따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온전한 나를 설명하는 하나인 거야,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색이 있고, 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요 식, 색, 그리고 명까지 포함해서가 하나잖아.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색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사는 여기서 봤지만 행이죠. 행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단 식과 명색 안에 오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중생이니까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촉과 자의라는 두 가지가 더 있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 정보부님, 자의라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자의가 이거지.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한 미처법을,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들이면 그게 이제 인식작용이죠. 그러면 거기서 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안과 색의 요 관계,
물론 이제 요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네이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색을 대상을 주목해서 내 안으로 가져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주목한 요것이 정보부님이야 이렇게 분별해 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이제 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의라는 거는 뭐 하는 걸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지. 요 자의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의하면 쉽게 말하면 자의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자의하면 생겨나는 거. 자, 자의라는 게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내가 주목한 요것이 무엇다라고 아는 거지 뭐. 식이 생겨나잖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은 요 개념은 이건 부처님이 직접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있고 나머지 촉과 자의 두 개가 있는데 자의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이 자의는 새로운 식이죠. 우리 이거 새끼쳐진 식이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식, 새끼쳐진 식을 그러니까 식을 새끼치는 그 일을 하는 게 자의인 거야. 그러니까 자의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식이 새롭게 생겨나 주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지난 삶의 누적. 누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식온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식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온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래서 식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 생겨나는 게 없으면 쌓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는 거야. 무언가 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덩어리의 변화의 과정 계속적으로 쌓아간다라는 일을 하려면 새로운 것이 제공이 돼줘야 쌓여지잖아.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자의를 통해서 식을 새끼치는 것. 요것이 바로 지난 삶의 누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매 순간순간 새로운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싸움으로써 누적 상태를 바꾸는 그래서 무아라고 선언되는 이러한 삶의 출발에는 바로 식이 만들어지는 요거거든요. 요렇게 색을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안 이러는데 안근이라는 건 요건 몸의 기능인 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한 대로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몸의 눈의 기능을 통해서 초점 맞춰진 요 대상을 이제 주목해가지고 받아와서 요것이 박법부님, 강법부님 아니고 정법부님이다라고 분별해내는 일을 누가 해? 그걸 시기하는 거지. 요 개념 되겠죠? 요게 이제 인식인 거죠. 바로 그걸로 해서 식을 새끼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자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식을 만드는 거예요. 촉이라는 건 그럼 같은 개념으로 촉은 뭐 하는 거죠? 촉은 뭐 하는 거야? 근과 그래. 내입적, 외입적, 식. 네. 그래서 식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 입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의가 뭐냐 하면 자의는 식이 근과 함께
대상을 주목해서 인식하는 게 자극이지 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상황을 하나 설명하느라고 그 자극이라는 게 그래 그렇게 인식해서 뭐 하는 거냐고 식을 새끼치는 거잖아. 식을 만드는 거잖아. 이랬잖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촉이 뭐냐고 이러면 촉 자체는 말씀하신 내입초, 외입초, 새끼쳐진 식의 삼사화합이야. 근데 이렇게 삼사화합해서 뭐 하는 거냐고 이걸 묻는 거지. 수가 생기는 거지 뭐. 그죠?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의는 식을 만드는 거고 촉은 수를 만드는 거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나를 말한다라는 식과 명색.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집착해서 오치온인 나의 몸통.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의 나의 몸통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액션에 해당하는 것이 촉과 자의잖아. 그죠? 나의 몸통인 오치온이 이제 두 가지 액션을 취한다고. 하나는 자의고 하나는 촉이거든. 그게 뭐냐 하니? 요 얘기 다시 쓰면 이거죠. 자의를 통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고 촉을 통해서 새로운 수를 만드는 거야. 그죠? 이렇게 오치온으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거기에 집착이 더해져 가지고 집착된 오온 즉 오치온이 나여 요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몸통을 설명한다면 이제 살아가는 거 내가 뭐 그냥 뭐 과거 삶이 더해진 상태로 그냥 지금은 머물기만 하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존재라는 것은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이렇게 결과로 생겨난 이 몸통이 지금을 산다고. 지금을 산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촉과 자의가 자의를 통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고 촉을 통해서 새로운 수를 만들면 이게 상이 간접하는 가운데 두 번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되어 가지고 삶을 살잖아. 요렇게 보는.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한마디로는 오치온이죠. 근데 그 오치온에 더해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할 때 나는 누구냐?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되는 것들.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각각을 이름 붙여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존재 상태는 어때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야.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오치온이라는 몸통과 이 몸통이 자의로서 새로운 식을 만들고 촉으로서 새로운 수를 만드는 이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과거 삶의 누적 위에 지금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지금 삶이 사라지니까 이 삶의 결과를 다시 쌓아가지고 삶이 변화해 가는구나. 누적 상태가 바뀌는구나. 우리 삶이 무아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구나. 이런 개념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강부부님 몇 주 빠졌다 오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강부부님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오온 오치온을 이렇게 식과 명색과의 연결된 개념으로 보아내는 것이 오온을 이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뭐냐 하면 12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가 오온과 다른 게 아니거든.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온이 나잖아. 12연기 뭐예요? 내 삶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는 삶의 과정을 설명하고 괴로움을 설명하는 거잖아. 12연기가. 이 두 가지가 달라지면 곤란하죠.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자,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요 그림을 하나 그린 거거든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박고부님, 이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질. 사대와 뭐 사대 조세. 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자면 물질, 하여간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간단해. 물질로 된 거는, 예? 물질로 된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어차피 뭐 내가 산다라는 게 나하고 나 아닌 것들로의 세상 이거잖아. 내 가운데에 물질로 된 거 몸이 있거든. 그리고 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 몸 아닌 것으로의 물질. 우리 이런 이야기는 알죠? 색성향 미촉 요걸 가지고 경전은 세상이라고 정의하잖아. 물론 뭐 경전에 따라서는 법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게 내 몸 밖에 있는 물질로 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몸과 세상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 하면 경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몸과 밖의 명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밖의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색을, 그러니까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 이럴 때 몸과 몸 밖의 물질로 된 세상 이렇게 말한다면 뭐 우리 뭐 내입처 외입처 하듯이 그렇지 뭐 몸이라는 것은 안의 거고 몸 밖에 있는 세상은 밖의 거지 뭐. 그러니까 밖의 색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자,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테두리를 뭐라고 해줬나요? 이름을 붙였나요? 예, 밖의 색에서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죠. 박고부님, 이때 이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이죠? 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거가요. 예, 뭐 그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나는 누구냐, 중생이라는 개념에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3계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있는 거죠. 이 3계라는 세상이 뭐예요? 여기가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해탈이라고 하잖아. 해탈이란 개념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밖의 물질이다. 물론 이때 이제 무색계라는 거는 뭐 사람들은 뭐 물질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옳지 않죠. 경전은 분명히 색계라고 하는 몸 물질에 대한 경향성으로 유지되는 세상을 이제 물질에 대한 경향을 초월했다라고 해서 무색계를 말해주죠. 루파산냐라는 거. 색상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경향성 요거를 초월한 것이 무색계지 물질이 없는 세상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라는 걸 보니까 이건 테두리로 하나 그림자까지 넣어줬어요. 요 세상 안에서 누가 살아요? 이 세상 안에 몸과 뭐 식과명색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리프트 부부님 리프노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식과명색 중에 지금 저 몸이라는 것이 이제 색이잖아요. 그러면 식이라는 것이 색의 밖에, 몸 밖으로 나가서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겠지.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이게 떠나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수상사촉 자극이라는 게 몸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틀이 있다면 그 틀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은 일단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만나는 작은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밖의 색으로의 세상, 안의 색으로의 몸. 그리고는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내 삶의 바깥 테두리 이거하고 이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색을 빼고 나면 이제 나를 구성하는 거로 남은 것은 식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하고 촉과 자의가 남아 있는 거죠. 이 5가지, 6가지의 관계를 이제 그려보니까 어쨌든 그 삶의 중심 자리엔 뭐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여러분 이 개념 있잖아요. 식과 명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찍고 식이 있고 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이라는 게 있다고. 요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묶었나요? 명색 요렇게 묶어가지고 식과 서조건 낸다 이랬죠. 요거를 이 명을 여기 갖다 놔가지고 명과 식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될까? 어차피 지금 지웠지만 존재하는 곳이 보면 식도 있고 색도 있고 명도 있고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명이라고 하는 거를 왜 색 옆에 놓고 색하고 묶어가지고 명색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거 그냥 식과 명을 묶어서 명식 이러면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 식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응. 명식 저거는 이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왜 상견, 단견 이 얘기할 때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부처님 그거 아니다. 인간은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개로 구성되었다 라고 말했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은 지수화풍 공식 6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사실은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게 더해져서 색인 거죠. 왜냐하면 지수화풍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서 무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공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함께한 상태. 공은 결국 4대 조색이라는 그 결합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요게 색이고 요게 식이라고. 그리고 부처님은 인간이 6개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색과 식이 아지타케사칸발리처럼 식이라는 것은 색에 종속된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요소다라는 거. 물질과 식은, 물질과 마음은 동등하게, 대등하게 요소 상태로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식이 결코 색에 종속된 거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색이 죽어도 식은 따라 죽지 않고 윤회하는 것이다. 이걸로 단견을 극복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과 식이라고 하는 2가지가 요소야. 그래서 2가지가 일단 인간을 설명하자면 먼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과 색이 어디 있어요? 식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과 색이라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1차적 존재인 거예요. 요 말씀 설명되는 거죠. 육계라는 점에서 색과 식이 대등하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요.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몸과 마음이잖아.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었다. 두 가지가 종속되는 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끝이 아니잖아. 나는 누굴까라고 하면 식도 있고 색도 있지만 거기에 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 그럼 이 명이라는 건 뭘까요? 자, 아집다는 지수화풍으로 인간을 정의했거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아집다가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까?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등 삶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것이다. 이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이 몸 데리고 산다고 까불지만 몸이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단멸론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공과 식을 더 얹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야? 그럼 부처님한테는 1차적인 것이 지수화풍 공이라는 색하고 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식과 색이라는 이 두 가지 1차적인 것에 의해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 있겠죠. 요 얘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자, 이런 이제 그 아지타와 부처님 간의 그 삶에 대한 설명 차이를 가지고 보면 이 색과 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이 이래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죠?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은 여기서 금방 보았지만 2차적인 어떤 것이 생겨나겠죠. 무언가 이런 종속,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생겨나겠죠. 이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 그렇죠. 이게 명인 거라. 그리고 이 명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자. 마음이 몸 데리고 사는데 그 삶의 결과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명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뭐 이름 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이 구체적으로 뭔지 가르쳐 줄게.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 이게 수상사 촉작이다. 이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좀 명확해지죠. 이렇게 5가지가 이제 2차적인 거로 생겨난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싸잡아가지고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질문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법부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법부님, 상이라는 거 있잖아. 오온의 상. 요거. 하여튼 요거 뭐 경향, 어떤 삶의 경향이어가지고 이렇게 안경 쓰듯이 함께 보는 이거거든요. 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몸과 마음 중에 살다가 죽으면 몸은 버려지고 식은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세상을 또 살잖아요. 이때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죽으면 버려지는 걸까요? 다음 세상 따라갈까요? 몸 따라 버려질까요? 식 따라 넘어갈까요? 그러겠죠. 이 부분이 하여간 95% 이상은 몸 죽으면 상은 식 따라갑니다.
다음 세상으로 함께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틀렸어요. 자, 이걸 이제 상만 딱 빼가지고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건데, 이 상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명에 2차적인 거에 들어있잖아. 지금 그래서 원 질문은 뭐냐 하면, 색과 식이 두 1차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면 2차적인 곳으로 명이 생겨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식이 있고 색이 있어. 이때에 명이라는 것이 2차적으로 생겨난 거야. 2차적으로 생겨난 이 명을 식하고 묶을까 색하고 묶을까, 요 문제를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수상사촉작의 요거 물질인가요? 수, 느낌, 경험 요거 물질인가요? 아니죠. 일단 물질적인 건 아니죠. 수상사촉작의가 다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래.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식은 물질 아니잖아. 존재하는 거를,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들을 물질일까 아닐까, 요 측면에서 구분하자라고 하면 명은 물질하는 거니까 요쪽으로 가서 묶여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가 아는 걸로 경전 어디에도 나를 설명할 때 색과 명식이라고 나오는 건 없잖아. 식과 명색으로 나오지. 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식에다가 묻질 않고 색에다 묶은 거야. 자, 정법우님.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상이 어찌 될까 여쭤봤는데, 명을 물질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식에다 묶지 않고 색에다 묶은 이유가 뭘까? 좀 끝낸다는 거지. 그죠? 사실은 여기서는 그거밖에 볼 게 없어. 이 두 개를 어디다 묶을까 할 때 한 가지로는 물질일까 아닐까. 또 한 가지 경우로는 얼마만큼 살까.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찌 될까? 이 개념이죠. 자,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놈하고 보이지 않는 놈하고 이런 차이가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물질일까 아닐까 측면에서 명을 식에다 묶어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야. 부처님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어쨌든 나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 근데 나를 설명할 때 몸일까 아닐까?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몸도 나의 일부고 마음도 나의 일부야. 거기에 명이라는 것도 나의 두 가지 일부가 살면서 만들어낸 또 다른 나의 일부요. 어차피 다 나의 일부거든. 물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상태를 놓고, 자,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죠? 니프노 부부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을 몸과 마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연결관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잘 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사는 이야기 중에는, 자, 식과 명색,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이 식과 색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잖아. 그죠? 어쨌든 100년이면 색이라고 하는 이 몸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지 뭐.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가 생겨나는데 그 중에 몸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박과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죽는 거지 뭐.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이 기능이 다 해가지고 내 마음하고 헤어지는 거잖아.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자, 2차적으로 생겨나는 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디다 묶을까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놔야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나의 일부인데 물질일까 아닐까? 이렇게 묶을 이유가 없는 거야,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이 마음하고, 그래, 오래가는 이 마음하고 100년짜리 몸하고 둘이 함께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2차적인 거거든. 근데 이 2차적인 것이 이 몸처럼 오래가는 그런 성질을 가졌을까? 몸과 생존 기간이 같을까?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뭐 알려주는 거야. 아, 내 삶의 구분은 식과 색과 명이라고 하는 이것 중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건이 생겨났을 때 명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 색 따라 버려지는 것일까? 식 따라 넘어가는 것일까? 제가 아까 정보부님 상만 가지고 그렇지만 부처님 이야기는 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상사촉작이라는 이 5가지를 포괄하는 명 모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부처님은 그거를 이것은 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색 따라 소멸된다. 이거는 왜 그런데? 라고 따질 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야말로 깨달음의 눈에 의해서 설명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거든. 사실은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가 올라가면 우리 이제 엊그제 보았지만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 할 수 있고 이래 되면 뭐 우리가 직접 보아서 알지만 아직은 우리가 수행이 거길 못 갔잖아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할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스승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배워 아는 거지 뭐.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명을 색에다가 묶어가지고 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식과 색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건데 그 한계가.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이게 식 혼자 만든 거라면 식 따라간다 할 수 있겠지만 식이 색과 같이 만드는 거잖아. 그죠? 식과 색이 같이 만드는 것 중에 색이 하나 없어지면 토대의 절반 이상 명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토대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서 없어진다.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요 그림을 말하면서 가장 바깥쪽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테두리는 몸이야.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자, 몸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과 명인 거죠. 그래서 식과 수상사 촉작의 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것들의 그 몸 안에서 전개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간 오온을 공부한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야기에서 여기 보면 지금 제일 저 위에다가 식을 써놨죠. 식온이라는 것은 어쨌든 삶의 과정 동안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식이 어쨌든 뭐 우리가 말하는
내 마음인 거지 뭐. 지금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몸이라는 것하고 서로 조건되기는 하지만 종속되지는 않죠. 요 개념 종속되지는 않는 거야. 그 대등하게 그러니까 몸과 식이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가운데에 이제 촉과 작이라고 하는 액션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몸하고 식온하고는 어떤 연결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독립된 거야. 종속되지 않은 거야. 그 상태에서 식온하고 안쪽 테두리니까 몸을 말하는 거죠. 몸하고 그러니까 몸도 오고 식온도 와가지고 자위를 해요. 요게 뭐죠? 여기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라는 게 뭐예요? 식과 근이 함께한 거죠. 여기서 지금 작의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하는 거지. 이때에 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한다라고 말하는 이 작의가 뭐냐 하면 식이라는 마음하고 작은 그러니까 안쪽 테두리 몸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함께 해가지고 내입처가 돼서 작의하는 거죠. 이 화살표 이해되죠? 고민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식온과 몸이 양쪽 방향에서 와가지고 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의하면 뭐가 생겨요? 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일단 안에 그려놨고 식이 생긴가 하면 이어가지고 3, 4화학 촉에 의해 가지고 수가 생기죠. 그래서 촉에 의해서 수가 생기는 것까지 그려놨어요. 이게 결국 지금 뭐 한 건가요? 오온 중에서 식과 색에 의해서 수가 생기는 데까지를 온 거죠. 그리고 그간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경전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때요? 요렇게 생겨난 식이, 요거 새끼쳐진 식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덩어리 아니에요.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몸과 함께 새로운 알갱이로의 식 하나를 새끼친 거예요. 삶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식이 이 수를 2차 인식하는 거죠. 이자나띠. 그럴 때에 상이라는 것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상과 수에 의해서 위자나띠 하면 중간 과정이 있지만 거기서 식이라는 마음은 요 과정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된 거죠. 그리고 심이라는 마음이 구체적인 삶의 과정, 이제 업을 짓는 이 과정에서 몸과 만난다라고 하면 만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호라는 것은 어때요? 신고의 삼업 이렇게 그 행위 측면에서도 의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심이 몸과 함께한 거 업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몸과 함께한 상태의 인식, 육내입처 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심으로부터 연결되어 넘어오지만 그대로 의의 상태에서 다시 식을 새끼친 거죠. 요 그림 전체적인 삶의 과정 중에 그 심의 식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마음 상태를 삶의 중심에서 표시해 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음이 식에서 심으로 의로 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심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나오죠. 근데 그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형성작용인 오온의 행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형성작용이야. 이 순간 업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뒤에 우리가 상세히 배우겠지만 그간 그래도 본 게 뭐냐 하면 업을 지으면 이 업이 오염되면 즉 형성작용이 상카라 무위 그러니까 유위 상태에서 형성작용이 이루어지면 즉 오염된 업을 지으면 한 가지로는 아래쪽으로 상이 잠재하고 한 가지로는 위쪽으로 식이 머문다 이래 되죠. 자, 그럼 요렇게
작의로부터 식이 생겨나고 또한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생겨난 식이 수를 상의 간섭에 의해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서 쉼이 되어 가지고 행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식이 새끼 쳐졌다라는 요때부터는 누적된 자리가 아니라 누적된 것에 의해서 지금 삶의 주체인 식이 생겨나서 지금을 사는 거죠. 요거 지금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의 되어서 식이 생겨난 여기부터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는 여기부터 오염된 업을 통해서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하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인 거죠. 그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의 안쪽에서 수, 상, 식, 행 요거는 온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삶이니까. 지금 요 한순간 새끼 젖은 식 알갱이 하나로 생겨난 거고 요 한순간에 느낌이 생겨난 거고 한순간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한순간에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 그러니까 작의부터 내려온 여기서부터 행해가지고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여기까지는 누적된 영역이 아니라 지금을 산 거야. 지금 식이 생겨나가지고 인식작용을 해가지고 심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마음으로써 업을 지으니까 업의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했어. 여기까지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이제 각각이 지금 이 순간의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5온이라는 건 뭐예요? 색수상행식 5가지 모두가 온이잖아. 이게 다 쌓여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면 이 수는 2차 인식의 대상이죠. 그렇게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뭐예요? 이 한순간이 딱 지나가면 우선은 생겨가지고 2차 인식의 대상이 되었다. 식이 분별하는 대상이었다. 라고 하지만 그 한순간 삶의 과정이 지나가면 이 수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 없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쌓이는 것이 5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색수상행식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요 수에서 아래쪽으로 점선을 해가지고 수온 그려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생겨난 수가 이 순간 삶의 과정에서는 2차 인식의 대상이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온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수들이 쌓여있는 거기에 더해지는 거야. 그림 요거 정확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게 과정을 봐서 행으로 오잖아요. 행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오염된 행위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무덕이 온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 행위를 한 거야. 그러나 한순간 행위를 하고 나면 이 행위라는 게 없어지느냐? 부처님,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 행위한 그것도 쌓여가지고 행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점선을 통해서 행은 이 순간의 삶이 지나면 행 무더기에 쌓인다 해서 행온으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행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잖아요.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건 뭐예요? 역시 한 알갱이로의 상이 잠재하는 거겠죠. 상이 잠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상온에 가서 쌓이는 거야. 그죠? 상온에 이 순간의 삶의 결과로 잠재한 상이 그러니까 하나가 잠재해서 가서 쌓인 거야. 상온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상온이라는 것 위에서 자 2차 인식은 분명히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잖아요.
여기서 상이 간섭한다라고 할 때 이 한평생 누적된 덩어리된 상이 동시에 작용할까? 상이라는 건 어차피 경향이잖아요. 이 경향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육계 중생의 경향도 있고 어떨 때는 색계 중생의 높은 경향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동시에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그 중에 그러니까 쌓여있는 상이라는 경향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2차 인식에 간섭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온하고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하고 분명히 이거 온과 온 아닌 걸로 누적된 것일까 지금 삶의 것일까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행의 결과로는 식도 머물죠. 그러면 여기서 머문 식도 역시 알갱이죠. 이것이 가서 쌓이니까 식온이 되는 거죠. 요 머문 식이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명색이 참여하고 이런 얘기 우리가 충분히 본 거죠. 그 과정 이제 그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로 이 그림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수온이라는 거는요. 일단 세상의 그러니까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거든.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수가 쌓인 건데 요 쌓여 있는 수온이 어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얘기 아니고 수온이 실선으로 연결된 거는 몸하고 연결돼 있다고. 지금 요 얘기예요. 요 수온 아래쪽에 실선 하나가 있잖아. 그 실선이 연결돼 있는 테두리가 뭐냐면 몸이잖아. 이게 뭐죠? 식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식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색하고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거잖아. 서로 조건되지만. 그런데 명이라는 것은 식과 색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고 2차적으로 생겨난 것을 어느 쪽에 묶을까? 색에다 묶자. 이래 됐다고. 그러니까 명이라는 수상사적 자의는 식에 의해서도 연결된 거고 색에 의해서도 연결된 거라. 그러니까 식에도 종속된 거고 색에도 종속된 거라. 그래서 식오는 색하고 연결을 안 시켰고 수는 색에다가 실선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마찬가지 상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온, 행온도 연결되어 있죠. 요거 그러니까 6개로 구성된 인간이 그 식과 색의 삶의 과정에서 명을 만드는 그 2차적인 관계,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실은 좀 명확함이 나오죠. 요런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하고의 연결 관계를 표현했고 하여간 같이 해놓은 거가 수오는 세상의 경험 느낌이고 상오는 경향이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 행오는 형성작용이어서 삶을 구체적으로 전개해가는 거 하면 이제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됐죠. 박 프로님 어떻습니까?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요 그림 한 장이 잘 담아내고 있나요? 예. 다른 분들 저희 물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거의 경기 내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푸시는 분은 스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 상과수라고 하는 상과수에서 심이 생겨나는 이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고는 아직 이렇게 오온을 풀어내고 식과 명색으로 오온의 액션을 부여하고 그래서 12연기로 연결하는 이런 일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제죠. 촉도이 뭐가 연결돼서 그걸 촉도이. 그거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왜 제가 그거를 연결을 안 했냐 하면
이 촉이라는 것은 명에 속하는데 이미 여기 작의, 그러니까 작의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잘 지적을 하셨어요. 작의는 몸과 식온에서 같이 온 거잖아요. 촉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이거는 식과 색에 의해서 작의된 이후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삼사화합 촉의 입장에서는 내입처가 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작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진 상태에서 삼사합이 일어나는 몸하고 직접적인 연결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요렇게 해서 일단 선을 안 걷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요건 우리 좀 더 의논을 해봅시다.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도 답이 나올 거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잘 설명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지금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몸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거기서 몸과 식온에 의해서 작의가 되었죠. 그리고 이 작의하는 데까지 그때까지는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색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누적된 식과 색이 작의를 하지만 작의라는 요 사건 자체는 어때요? 요거는 누적된 것들이 하는 지금 이야기죠. 그죠? 누적된 것들에 의한 지금 삶이거든. 누적된 것과 지금 삶이라는 요 구분이 요 자리에서는 누적된 것이 지금을 사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누적된 것이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작의 요 자리가 요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종양 미처법에서 식을 만드는 요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안이비설신의라는 거 이거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안이비설신의가 무언지를 불교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이비설신의 이게 육내입처잖아요. 그러니까 아야따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부처님 당시에 이미 불암한경 지금 힌두교에 있는 단어다. 힌두교 안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불암한경 힌두교에서 아야따나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힌두교니까 당연히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 이 참된 것이 전제가 돼 있잖아. 이 아트만이 머무는 자리라는 거야. 그러면요, 어차피 아트만이니까 완전히 그 상나 가정에 이 신적 본능을 가진 어떤 내면에 존재하는 이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볼 때에 부처님처럼 그 누적된 것으로의 안식, 안근, 색해서 다시 안식을 만드는 이렇게 보질 않는 거야. 그 내면에 아트만이 딱 버티고 있다가 보러 갈까? 하면은 안이 돼가지고 색을 보는 거고 들으러 갈까? 이러면 이가 되어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야. 냄새 맡으러 갈까? 하면 비가 되어가지고 냄새를 맡는 거야. 요 얘기는 부처님 설명하고 다르죠. 불교학자 중에는 이 안이비설신의 네이처를 이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부처님 당시에 이미 힌두교 안에 있던 용어다. 그래서 12연기의 12연기가 말하는 육내입처 이거는 아트만이 머무는 자리다. 그래서 이거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타당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또 저기 뭐 과학의 측면에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하여간 이제 과학적인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이비설신의 이 자체를 놓고 이거 물질적인 현상이다. 빛이고 공기고 뇌고 이런 물질적인 것의 작용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물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즉 뇌로부터 시작하는 지금 나의 이 몸만으로 구성된 이러한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세계도 유사할 거야.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왜곡하고 있는 주제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결론을 이렇게 두려고 했어요. 자의라고 부르는 오치온인 나의 구체적 액션, 이 자리는 식과 색이라고 하는 이 누적된 것으로의 나가. 근데 식과 색만이 아니지. 이 색에는 이미 어때요? 수도 연결돼 있고 상도 연결돼 있고 행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온 오치온이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돼 있는 식과 명색 중에서 자의와 촉을 뺀, 요 구체적 액션하는 것을 뺀 오치온 상태가 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치온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안이비설신의로 배분되어 가지고, 그죠? 안식이식 육식과 안근익은 근으로 이제 식과 근으로 배분되어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한 것으로의 식이 물론 이제 의근은 좀 다르지만 몸이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색성향 미촉법 세상을 만나는 고로의 세상을 만나는 자리, 누적된 것인 내가 지금 삶을 시작하는 그 자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오온과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 제목이 의뢰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하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요 자리를 택도 아니게 무슨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이 머무는 자리인 그 아야따나라고 부처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힌두교 얘기고 부처님이 말하는 안이비설신의는 그거 아닌 거야. 거기에다가 택도 아니게 그야말로 이 깨달음을 통해서나 비로소 드러나는 삶의 심오한 이야기를 오온 중에 겨우 3개 국한된 시각을 가지고 안이비설신의 그거 빛이고 공기고 뇌고 이런 물질적 작용이라고? 이런 거는 정보분이 우리 이런 이야기 좀 대놓고 한마디 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아는 사람입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불교를 정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여간 제가 오늘 이 그림 하나로 오늘까지 우리 9주 동안 오온에 대한 주제를 이제 공부했고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마무리의 이야기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육내입처 이 부분은 이런 그림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로의 내가 자의와 촉이라는 특히 자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삶의 출발, 지금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다. 그래서 육내입처는 지난 삶의 과정에 누적된 물질 아닌 것인 시기,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다.
여기서 이거를 물질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동안 살아온 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 갔을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9주에 걸쳐서 5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만하면 우리가 뭐 먼저 얘기했지만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경되는 반야신경에서 조견온 개공 도일체고액을 말하고 색불이공 공불이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말하는 이런 부분을 색수상행식 이래라고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공부는 우리가 넘었다. 그야말로 오온에 관한 한 수박을 잘라서 속살을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온에 대한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1시간 반을 했네. 1시간 만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노잖아요. 저 네이처 그지? 네. 네이처 아니비설시네. 아니비설시네 이게 누적된 것이라고 그게 무슨 경계이지? 그 오늘 같은 이건 누적된 것이 여기 수명이 돼 있던데. 가만 있어봐. 이 수명이 돼 있더라고. 아는 이게 저기 네. 저기 업경이야 네,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업과 새로운 업 이 얘기하면서 맞아요. 경계도 정의가 돼 있더라. 맞아요. 그게 업경에서 안이비설신의 형성된 그러니까 상카라 해서 이제 네. 형성되어진 거고. 전체에도 수명이 돼 있다. 맞아요. 저도 뭐 그런 데서부터 저도 이게 아는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그런 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지. 그 제가 이 조기 불교 하시는 분들 이제 유튜브 강의를 거의 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오늘 스님처럼 이렇게 경전에 딱 그걸 해가지고 설명시켜서 뭐 조금만 이렇게 경전 덜미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는 스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아직. 저기는 하신다 해도 뭐 공부를 깊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냥 그 모든 게 결국은 이거는 낮추게 되면 찌따상카라의 문제예요. 어제는 이 모든 게 상과수에 의해서 찌따가 생겨나는 이 부분이 보여야 이런 그림이 그죠? 이런 그림이 삶의 연결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찌따상카라를 거꾸로 해석하는 순간 이런 그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오온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냥 뭐 물질이고 느낌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